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계속 혼조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혼조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3대씩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을 많이 좀 오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중에는 나스닥이 더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네. 3대 지수가 거의 오늘 보면 0.04, 08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이 끝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재미없었던 이유, 재미없다라고 얘기도 그렇지만 재미없었던 이유를 보면 크게 보면 하나죠.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네. 금리가 지금 3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6도 넘고 1도 넘고 제가 봤을 때 1.63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네. 움직임이 지금 현재도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자동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내렸고 구체적으로 오늘 종목별로 좀 떨어진 것들이 몇 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의 대표주자들은 주셨고 유통업종은 이제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실적을 발표되면 타깃 이런 거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두고 뭔가 좀 쉬어가는 뭔가 좀 관망심리. 마지막 곱입니다. 지금 실적이 한 8, 90%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 이번 주면 이제 거의 끝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올라갔는데 이거는 결국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헬스케어와 기술주 그리고 이미소비재가 오늘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 금리가 1.63, 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주식에 추가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연일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간 단위 한 15%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막 금년 초 이후에 최대로 많이 떨어졌을 텐데 주간 단위로 보면 오늘 이제 좀 추가적으로 또 내렸고 반대로 또 리비아는 또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테슬라와 더불어서 나스닥을 이제 발목을 잡은 거 이런 적은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것은 이제 웨드부시에서 투자금 좀 내린 거 아닙니까?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고 또 하나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얘기지만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이제 2단계 본격 심사, 상세 심사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약간은 이제 좀 시장에서 발목을 네네. 잡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다우지수는 그나마 견제했다가 플러스 계속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한 5시 정도까지 플러스였는데요. 그럼 네. 막판 1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여기는 이제 모처럼 보잉이 한몫을 했습니다. 보잉이 오늘 4, 5% 이상 올라갔는데요. 아시는 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에어쇼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버스도 이제 신규 대량 주문 200대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추가적인 또 계약이 또 유럽, 아랍 쪽에서 있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737 맥스의 중국의 운항 재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787 그 드림라이너라고 약간 더 큰 기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가 이제 인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이슈가 있어갖고 생산이 약간 그 인도가 정지됐었는데요. 회사 측에서 인도를 재개할 곧 재개된다는 소식을 하면서 오늘 보잉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기업은 아닙니다만 네. 제가 설명드리면 다 아십니다. 타이슨 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타이슨 푸드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대찌개 이런 걸 좋아하시고 네네네. 소세지 좋아하시고 치킨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네. 계시면 거기다가 뒤를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로 마트에서 뒤에 딱 보면 제조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수입원은 국내 회사가 있겠죠. 뭐 네. CJ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제조원 보면 딱 타이슨 푸드가 상당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위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는 저기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 2위, 미국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이걸 이제 비판하신 분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 ESG에 대표적인 이제 반대되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넷플릭스 영화 그 당시에도 봉준호 감독인가요? 옥장가 옥당 뭐 그런 영화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이걸 노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를 키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육가공 업체. 딱 그렇죠. 세계 네. 대표적인 그 회사인데 오늘 실적 하여튼 좋게 나왔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었다. 왜냐면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진을 유지하다 보면 자기네 이익이 증가했다.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여튼 오늘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자, 정말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기업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들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네,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주 한 중반 이후에 계속 좀 쉬고 있습니다.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쉬고 있고 혼조권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리고 구글이죠. 알파벳도 지금 3,000달러 넘지 못하고 2조 달러 넘지, 그 시가총 2조 달러 넘지 못하고 계속 조금 문 밑에 딱 그쪽 밑에 있는데요. 네. 그 정도가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도 오늘 약보합 정도 움직였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나스닥의 그런 전체적인 지수랑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 메타 플랫폼만 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메타 플랫폼도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여기 안 좋은 소식만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부자 고발도 있었고 내부자가 이제 의회도 가서 출석하고 그 10대들의 어떤 중독에 대해서 회사에서 입을 닫고 있다 이런 비판적이 많았고 네. 얼마나 안 좋으면 회사 이름을 받고 있냐 했지만 주가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한 3,542달러 수준인데 오늘 아마존은 이제 강보합 정도로 움직였고요. 블랙락은 어저께 사상체 효과였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유통업계의 또 하나의 강자죠. 코스트코는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리비안은 여튼 최고의 국내에서 관심이죠. 리비안과 아마 루시드는 관심인데 네. 리비안이 오늘 15% 올라가면서 여전히 올라갔고요. UBS에서요. 쉐브론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예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최고까지 간 것도 오늘 시장의 주요한 특징주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우지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막판에 떨어진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올랐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기술주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의 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밤사이 톱니는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도 기술주가 뭐 견고한 이유였었나요? 어떤 그 기술주들을 좀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탑니를 이제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탑니의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내내 보면 물론 한 2달 정도는 이제 빵을 이제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물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 한 5월, 6월 달에 했다가 네네. 한 달만 반만에 다시 한번 빵을 여전히 사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를 포함해서 또 하나가 에픽센터죠. 작년에 힘들었던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올해 최대 탑픽 섹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얘기했고요. 지금 탑픽 섹터를 얘기하냐 그러면 딱 이분이 얘기하는 거가 산업재랑 소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 되겠는데요. 여튼 오늘 다시 한번 에픽센터와 특히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 할 몫을 다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불구하고요. 기술주들이 여전히 주가 상승에 기여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한번 일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유지된다는 얘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클라우드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흐름이 계속 간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에어비앤비 얘기하고 줌이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에어비앤비가 어디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꿔주는 이게 그 삶의 트렌드에 완전히 메가 트렌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이 여전히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탐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뭐 한 2달째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분의 표현들을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것이 올라가는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4,800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5,000도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은 이제 내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올해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그래서 다만 5,000은 이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early 22거든요. 그래서 2020년 초반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반기가 아니라 완전 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얘기는요.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요즘 6만 7, 8천 갔다가 6만 4, 5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10만 달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만 달러 혹은 그 이상 이게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톱니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 에픽센터 주식, 뭐 에너지, 산업재, 소재 여기에다 기술주까지는 여전히 사야 된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의 그 기업 발표 IR에서 이번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금융시장의 역사가 이제 우리보다 상당히 길어갔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역사도 통계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진짜 통계를 진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통계가 많은데요. 500개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하건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고 아니면 문서로만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 어닝 콜을 다 합니다. 쉽게 해서 IR을 다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에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해주고 앞으로 3개월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기네는 어떤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10년 최근 10년 내에 그런 어닝콜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숫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런 숫자를 우리가 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대기업 중에서 몇 개나 얘기하는지 그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코스피 기업 400이 되는데 실적 발표 몇 개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S&P 500 기업 중에서 무려 285개의 기업이 있고 이것이 그래프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좀 우리가 신뢰할 만하죠. 네네. 그러니까 285개의 기업이 인플레 언급했고 그만큼 걱정이 많은 건데 이 걱정이 많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또 섹터별로 나누면 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거 산업재 제일 많겠죠. 소재 이런 게 많고 이미 소비재 많고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그리고 기술주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것들은 IT나 커뮤니케이션이 걱정이 없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포텐이 있는 기업들은 내년에 좀 좋아진다 그러면 산업재 소재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여하튼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은 사실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고의 목소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경고의 목소리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돼갖고 좋아질 기업이 몇 개 없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있죠.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자 수익을 받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저께 제가 지상파 뉴스 보는데도 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없고 지금 은행이 제일 돈을 잘 버는 거는 그쵸.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겁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돼서 큰일 났고 뭐 금리가 올라서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나는 얘기는 넘쳐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모든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네네. 오늘 그 탑뉴스로 올라온 거 중에 하나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딱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코치란 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 내용 자체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그 제목만 보면 제목이 좀 작은데요. 제가 제목을 따로 안 적어드렸는데요. 미국 기업에 있어서 도대체 인플레이션 의미가 뭐냐? 네. 라는 거를 딱 짚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 제목에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어떤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니 많은 사람들은 나쁘다 생각,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고 네. 미국 기업들도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들 고용할 수도 없고 어려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법인세도 올라간다. 다 머리 아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for som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봤죠. 네네. 그래서 some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썸 타는 것도 아니고 some이 뭐냐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 기사를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대기업의 3분의 2가 있죠. 대기업은 여기서는 S&P 500을 얘기합니다. 500개. 미국에서 대기업 얘기할 때는 비기스트 컴퍼니, 빅 컴퍼니 할 때는 500개를 얘기합니다. 네네. 그 중에서 3분의 2가 3분의 2,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 기업은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마진율이 이게 보시면 마진율이 작년 대비 올라간 게 아니라 2019년을 얘기합니다. 네.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팬데믹 이전 대비 유례가 없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되더라도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가격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기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겠고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100여 개 기업은 마진율이요. 마진율은 정확히 다시 한번 말해드리면 1달러의 매출 대비 이익이 얼마는 그 네네. 얘기라는 걸 프라핏 마진이라고 합니다. 네네. 1달러 대비 매출 1달러 대비 이익일 때 그냥 우리로 통칭 얘기하면 마진율로 해야 되고 약간 영업이익률은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익률로 계산하면 됩니다. 네네. 수익성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100여 개 기업은 2019년 대비 거의 50%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여 개 기업이 뭔지를 정확히 하면 최고겠죠. 네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은 마진율이 올랐고 3분의 1은 그중에서 특히 100개 기업은 50%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GDP 대비 미국 기업의 전체 이익 비중은 1960년 이후 두 번째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도 올라갔고 한쪽에서는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났다는 걸 많이 걱정하잖아요. 부채. 네네. 그건 걱정할 부분이지만 저희는 주식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GDP 대비
미국 기업의 전체 이익의 합이 지금 50년 만에 50년 동안에 두 번째로 높았고 가장 높았던 것이 2012년에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이피스트리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 이익률도 2019년에 10.7%였는데 2021년에는 14.5%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금융시장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무서운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변동성 분명히 있죠. 네네. 주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팩트랑 상관없이 흔들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편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업 위주로. 좋은 기업이란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굳이 번역한 건데 퀄리티 주식을 가시면 돼요. 퀄리티 주식이라는 것은 ROE가 높고 예를 들어서 유동 비율이 좋고 현금 흐름이 안전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것들인데 그런 걸 대표적인 것이 퀄리티 ETF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QUAL.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10분부터 저희가 월가워즈 스피드 브리핑 매일매일 시황을 전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7시 10분에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셔서 이 라이브 방송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